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그 워싱턴에서도 그 성공의 교회에 가서 한번 그 시민들 찾아뵀었고요. 그다음에 달라스에서는 신문사에서 했는데 목사님이 주최를 하셨고 오늘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달라스에 계신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모임을 한다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이거 목사가 왜 정치해? 그 무슨 성분이 빨갱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에 참 저야 뭐 늘 듣는 얘기니까 상관이 없는데 목사님 경우는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우선 생각해 보면 교회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이 그러신 거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합시다. 이 얘기인즉슨 당시 로마에 이제 강점되어 있는 나라였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거기서 그야말로 백성들이 너무나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정말 서로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현실에서 이 땅에서 결국 교인이라고 하면 예수의 삶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이 세상이 서로 더불어 어울려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기독교인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런 일을 하는 목사님을 더 응원해 주시고 또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정치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우선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시민 주권 시대를 연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원론으로 돌아가면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민주공화국이지 않습니까? 그 한자풀이라면은 시민이 민의 시민이 주는 주인으로서 공, 더불어, 화, 어울려 사는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이 주인 의식을 가져야 민주공화국은 작동된다. 그렇다면 목사 보고 당신 예배만 보고 정치 발언하지 마 이런 얘기는 첫 번째는 기독교에 대한 오해이고 두 번째는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말을 하는 분들께 만나시거든 그냥 그렇게 차분히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사주기 들어서 이제 강물은 바다를 흡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서울에서도 그 사주기 추도식 할 때 표를 잡았습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이고요. 특히 지난해 총선 대선을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대선 실패 후에 민주통합당이 현저하게 퇴행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좌절 또는 잠시의 반동이 있다 하더라도 끝내 강물은 바다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지를 확인하자라는 뜻에서 이렇게 제목을 잡은 거죠.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해 여기 교민들께서도 정말 노력을 하셨고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습니다. 저 궁금하시죠? 왜 졌냐? 물론 뭐 투개표 부정 문제라든지 또는 국정원의 개입 문제 이거는 논외로 쳐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죠. 헌법 헌정을 유린한 겁니다. 특히 국정원 요원의 댓글 작업에 대해서 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고 그걸 끄집어 잡고서 토론회 끝나자마자 경찰이 허위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투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분명해요. 다만 몇 표인지를 모를 뿐이죠.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런 헌정 유린 사태에 대해서는 명백히 이제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겠죠. 그걸 논외로 친다면 일단 졌다. 법적으로 왜 졌냐. 두 번째는 지금 이렇다면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퇴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희망이 있을 거냐 그런 의문. 세 번째는 희망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느냐. 이것이 제일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죠. 가능합니다. 일단 우리 역사는 정말 꾸준히 조금씩 발전해 오고 있고
또 이번 대선 과정도 우리 역사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결론은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셨지만 시민 주권 시대를 여는 겁니다. 시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조직화해서 힘을 발휘할 때 가능하다. 먼저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실패하고 나서 분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문재인 후보 본인이 직접 얘기한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명백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그걸 고쳐나갈 수 있고 그래야 다음에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양반 얘기는 그거였습니다. 민주당의 한계였는지 친노의 한계였는지 그 다음에 진영 논리의 함정이었는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를 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간단한 것부터 생각을 해보면 진영 논리의 함정에 빠졌다라는 얘기인즉슨 그 선거 공약에서 좀 이념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는 자책입니다. 그것은 저도 선거운동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의료보험에서 100만 원, 모든 국민이 100만 원까지 부담한다 1년에. 그걸 넘어가는 것은 부담